안녕하세요. 잘생긴 오렌지 차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다주택자 또는 아파트 추가 구매하시려는 분에게 도움이 되는 글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6개월간은 조정기 때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죠? 굉장히 가격이 떨어져서 실거래가 나온 그런 지역들은 보면은 많이 조정된 가격에 실거래가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러한 지역들 중에 대표적인 게 강남 재건축 지역이었죠.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가 있겠죠. 그런데 아무리 가격이 조정됐다 하더라도 너무 터무니없게 가격이 거의 뭐 굉장히 시세보다도 몇 억 정도 더 싼 그러한 가격의 실거래가가 나온 걸 보고 사람들이 좀 의아했던 경우가 있을 겁니다. 물론 매수를 기다리고 있던 매수 대기자 분들은 굉장히 좀 사람들이 희망적이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 가격이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게 되겠다. 조금 더 기다려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아, 이 가격이면 내가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을 겁니다. 근데 한번 그 당시에 전화를 해보신 분 있나요? 부동산에? 그 가격에 나온 물건이 있었나요? 근데 아마 없었을 겁니다. 단연코 그 가격에 없을 겁니다. 그 가격은 뭐냐면은 바로 증여입니다. 특수 거래일이든지 아니면은 증여입니다. 굉장히 최근에 뭐 핫하고 인기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터무니없게 싸게 나온 거, 아무리 지금이 조정기라도 싸게 나온 거는 증여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 부자들, 그러니까 다주택자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러한 가격의 실거래가가 나오게 됐는지. 자, 보면은 이제 다주택자 규제를 하게 되면은 굉장히 세금이 많아집니다. 단순히 양도소득세 그거에 대한 세금뿐만이 아니라 보유세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거죠. 이제 워낙에 잘 살고 자산이 많은 사람일지라도 뭐 그 정도 돈은 그 정도 재산 있는 사람한테 뭐 세발의 피 아니냐, 뭐 몇백만 원 정도야 뭐 별거 아니지 않느냐, 뭐 몇천만 원까지도 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런 자산 가치의 하락 내지는 그러한 돈들이 줄줄 새 나간다는 거, 오히려 세금을 더 아까워합니다. 그런 마인드, 이렇게 돈 아까워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겠죠. 뭐, 뭐 젊은 그런 IT 신흥 부자들, 이렇게 뭐, 게임 회사를 차려가지고 큰 돈을 벌었다든지, 뭐, 그러한 어마어마한 재벌들, 신흥 재벌, 그런 사람들은 뭐, 안 그런 사람들도 많겠지만, 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근데 대다수의 뭐, 50대 이상, 50대 이상의 그런 부동산으로 재테크해가지고 그렇게 알부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더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결제를 하려고 굉장히 뭐 세무사라든지 그 전문가들을 고용해서라도 세금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실리인데요. 하다못해 그 고위 공직자들 보십시오. 가끔 뉴스에 나오는 고위 공직자들, 하다못해 뭐 무슨 장관, 뭐 이런 사람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세테크 하는 거죠. 세금을 어떻게 저런 절세 방법을 알았는지 증여도 정말 테크닉적으로 정말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 아주 고단수죠. 뭐 예를 들면은 쪼개기 대부분 그런 쪼개기를 하는데 증여를 할 때도 아들에게만 증여를 하면은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 증여세율이 있습니다. 증여세가 이렇게 뭐 1억, 2억, 3억, 5억 뭐 이렇게 10억을 증여할 때 이렇게 그 세율 구간이 있는데 그 증여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내야 되는 세금이 점점 이렇게 늘어납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쪼개줍니다. 아들에게, 그다음에 뭐 아들이 없으면은 딸에게, 딸이랑 또 쪼개려면 딸이랑 이제 결혼한 사위, 그다음에 며느리, 그다음에 그 아래 그 손자까지, 손녀, 손녀 뭐 이렇게 증여할 수 있는 자기 가족들에게는 다 쪼개서 줍니다. 그래서 세율을 낮추는 거죠. 쪼개서 주면은 뭐 1억씩 1억씩 이렇게 쪼개서 준다면은 세율이 1억에 대한 세율만 내도 되겠죠. 그거에 대한 합이 아들한테 몰빵해서 준 그 세금보다도 훨씬 더 세금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그렇게 증여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하다못해 지분으로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가족 간 거래는 실제 시세보다 몇 프로 이하면은 그거는 증여 탈세로 본다. 뭐 그러한 뭐 법이 있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가격이 그렇게 낮출 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지분을 쪼개서 증여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거의 뭐 반값 뭐 그렇게 터무니없는 가격에 나오는 것도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며느리도 없고 뭐 이렇게 나눠 쪼개줄 이렇게 손녀도 없다 그렇게 한다면은 자기랑도 쪼갭니다. 내 거의 지분에 뭐 대부분의 지분은 내가 가지고 있지만 이거의 1억에 대한 지분만 아들한테 증여를 한다. 이런 식으로 쪼개서 증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가 상승기 때는 오히려 하면은 좀, 좀 이제 좀 아깝죠. 그런데 그거를 아주 지난 6개월간의 조정기 때는 너무나 그 사람들한테는 감사할 겁니다. 왜냐면은 그런 뭐 다주택자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면 강남 뭐 그런 서울 안에 좋은 입지에 있는 그런 지역들은 언젠가는 오를 거라고 다들 확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책을 하고 있는 뭐 기획재정 뭐 아무튼 고위 공직자들 그런 사람들도 다 그렇게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를 절대 팔 생각을 안 합니다.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그 규제를 하는 그 주체자인 본인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안 팔까 생각을 하지 어떻게 하면은 증여로 이렇게 돌릴까 생각을 하지 절대 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지금 뭐 장관이고 뭐 고위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물론 지금 뭐 장관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그럼 뭐 예를 들면은 장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임시직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뭐 천년만년 장관을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뭐 빠르면 뭐 몇 개월 만에 그냥 내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뭐 부동산은 내 평생 가는 거지만 내가 이 고위직을 유지하는 거는 몇 년 안 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몇 년의 그런 명예를 뭐 물론 명예를 위해서 그거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부동산을 더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는 방법이 입지 좋은 곳으로 중대형으로 갈아타든가 예를 들면 뭐 반포라고 한다면은 반포 대형으로 간다든가 아니면은 그렇게 팔기도 아까운 거예요. 내가 소형 아주 입지 좋은 곳에 소형 몇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아까운 거예요. 내놓기가 아까운 거예요. 지금 이 가격에.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이제 자식 명의로 이게 내놓는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자식 명의로 내놓을 때는 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보유할 거 아닙니까? 대를 물려서까지 뭐 예를 들면 뭐 손자한테 한다. 손자는 아직 앞날이 많잖아요. 앞날이 많기 때문에 30년 이후의 가치를 본다 이겁니다. 30년 이후. 그러면 30년 이후에 가장 가치 높은 게 뭡니까? 바로 강남 재건축입니다. 재건축. 왜냐면 이거는 신축이 되니까요. 30년 안에는 신축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재건축을 아주 헐값에 지금 재건축 규제 가지고 재건축이 아주 싼 가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가 수요가 없어서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니라 정부에서 강제로 누르고 눌러가지고 지금 이 가격인 게 바로 재건축이에요. 그것 중에 상징인 거가 바로 강남 재건축이고요. 근데 이거가 나중에 신축이 되면은 지금 그 날라가는 뭐 반포의 뭐 아리팍 뭐 이런 것들 그런 가격이 될 게 뻔한데 이거를 그냥 고분고분히 내놓겠습니까? 차라리 이제 손주한테 물려줘가지고 손주야, 응? 언젠가는 너는 이거를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증여를 해주죠. 당연한 겁니다. 되게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시장은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실거래가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보고 이제 그걸 노리던 사람은 이제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에 왔구나 하면서 뭐 그렇게 잠시 기쁠지는 모르겠지만 막상 전화해 보면 그 가격이 없는 거죠. 그래도 좀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시행착오를 겪었던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내가 그래서 결국엔 못 샀어. 지금이라도 사야 돼. 하는 사람들이 지난 그 몇
지난 그 조정기 때 아주 좋은 가격에 샀던 겁니다. 그나마. 근데 그거를 지금도 비싸. 옛날에 그 가격이었는데 라고 아직도 그렇게 깨우치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 요번에도 놓친 거죠. 지금 다시 반등해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강남은 이미 그 예전에 그 전고점까지 오른 그런 가격들도 많고요. 뭐 잠호라든지 은마라든지 거의 그 전고점까지 그 근처까지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놓쳤던 분들은 또 이제 다시 차선책으로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 2급지. 여기는 1급지고, 그 다음 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차선 중에서도 이제 이것도 노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학군 좋고, 그 다음에 뭐 이게 재건축이고, 이런 것들로 결국 가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바뀐 트렌드가 뭐냐면은 바로 임대사업자용으로 8년 이상 묻어둘 공시지가 6억 이하 20평대 재건축 소형 아파트. 굉장히 길죠. 이게 하도 지금 정부에서 정책을 계속 남발하는 바람에 이렇게 복잡해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더라도 몇 억의 수억의 그런 차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까지 다 공부를 합니다. 이제 요즘은 전 국민이 뭐 하다못해 대학생들도 이런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다 공부합니다. 제, 제 유튜브 동영상만 보더라도 대부분 이러한 지식들을 다 그냥 습득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렇게만 말해도. 왜 이거가 인기가 있는 건지, 왜 이거를 노려야 되는 건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나마 다주택자들에게 숨통을 풀어준 게 바로 임대사업자입니다. 근데 임대사업자도 요즘 뭐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거를 계속 조건을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 8년 이상 묻어둬야지 절세 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가 6억 이하, 뭐, 이제 이게 서울 중위가격 때문에 이게 6억 이하가 나온 건데요. 6억 이하의 가격만 해주겠다. 그리고 20평대 소형 아파트만 해주겠다. 그 이상은 예전에는 해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절세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다주택자가 살 수 있는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거에다 쏠립니다. 근데 이런 아파트가 아직 서울 내에 있어요. 왜 있냐면은 재건축으로 눌러놨기 때문에 아직 있어요. 재건축 중에는. 그러니까 임대사업자는 어차피 8년 이상 묻어둬야 되고 게다가 소형이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재건축이란 말이 여기 들어간 겁니다. 제가 재건축이란 말을 꼭 재건축이어야만 임대사업자 혜택을 주겠다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자의적으로 재건축이 아무래도 유망할 수밖에 없다. 서울 내에는 이런 공시가 6억 이하의 20평대 아파트는 신축에 이게 있겠어요? 신축에 6억 이하가 있겠어요? 중위가격이 6억 이상인데 바로 재건축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주 소형은 결국에는 최근에 아주 초소형은 떨어진 거 아시죠? 초소형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왜냐면 이게 아파트 그 상승기 붐일 때는 이제 돈은 모자라고 내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니까 뭐라도 사야겠는데 초소형은 그나마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이야. 그리고 웬만한 입지는 난 눈에도 성에 안 차는데 입지 좋은 건데 초소형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살 수 있는 가격에.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 초소형이 올랐던 거예요. 근데 이거가 이제 실거주의 그런 제약이 들어가니까 초소형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에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1가구 1주택에 의해서 온 가족이 초소형에 살아야 되는데 초소형에 그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혼자 살 때나 가능한 거지 나중에 애기 생기고 그러다 보면은 이거는 금방 떠나야 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못 가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살 수 있지만 또 쉽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팔 때는 이 가격이 아니죠. 과열됐을 때 샀는데 팔 때는 완전 냉각기다. 그러면은 싸게 내놔야지 팔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가 뒤늦게 이거 정말 물건인데 이제 자금도 생겼고 정말 좋은 집을 내가 뭐 청약이라도 해야겠다. 좋은 집을 뭐 갈아서 타야겠다 했는데 이게 안 팔려 봐요. 가격 낮춰서 팔아야죠. 근데 다행히 초소형은 그래도 가격 낮추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반대로 그렇게 그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죠. 근데 대형은 아주 골치 아파요. 대형은 이거는 뭐 대형은 이게 수요도 되게 부족하고 물론 대형을 요즘 하도 안 만들어서 공급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거 사는 수요층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이게 목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그 진입 장벽도 높다고요. 그래서 대형 상거보다 초소형 상거가 낫긴 하지만 초소형도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니다. 그러니까 급등기 때 사람들이 그 심리적으로 막 살 수밖에 없는 군중 심리에 몰려서 만약에 이렇게 중심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래도 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일단 초소형과 대형 이거는 굉장히 신중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은 입지 좋은 곳 아까도 말했듯이 그 대형을 아예 사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대형이 워낙에 수가 적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다주택자들이 아무리 뭐 팔고 아니 다주택자들 처분을 하니까 돈이 많을 거 않습니까? 근데 최고의 입지에서도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중대형으로 아주 아주 특 A급 A 뿔뿔 등급에다가 예? 그래도 돈이 남는다. 그러면은 여기 최고 좋은 입지에 중대형으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주 부자들, 초부자들 그런 자산가들은 여기에 수요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뭐 1, 2억 뭐 그런 게 아쉽지 않습니다. 그냥 부르는 대로 그냥 삽니다. 덜컥덜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워낙에 그 중대형 평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A급지 이건 입지가 동반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이거에 입지에 굉장히 주요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입지 안 좋은 것은 대형 그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식 명의로 그리고 자식 명의도 최대한 쪼개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다 쪼개라. 그래서 증여세를 최대한 적게 해서 그리고 지분 쪼개기도 있으니까 최대한 쪼개서 증여를 해라. 그리고 전세랑 대출을 끼는 것이 세법상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세랑 대출을 많이 껴라.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그럼에도 다주택자를 하고 싶다. 다주택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다 한다면은 임대사업자용으로 공시가 6억 이하 20평대 초소형으로 재건축을 알아봐라. 재건축이 8년 뒤에는 재건축이 신축보다도 더 사업성이 좋다. 사업성. 임대사업자는 뭡니까? 내가 실거주가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사업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익이거든요. 수익률 좋은 걸로 가야죠. 그럴 때는 재건축으로 알아봐라.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